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점유권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해온 자료를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원 경매 절차에 보면, 일전에 한번 수업을 했죠. 이 절차에 보면 경매 사건이 접수되고 경매 사건 절차대로 이제 진행이 되고 매각기일이 공고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빨간색, 이게 매각기일입니다. 이날 매각이 됩니다. 자, 누군가에게 이제 매각 결정이 나서 매각이 됐습니다. 그리고 매각 결정과 항고 기간을 거쳐서 잔금을 냈습니다. 자, 지나서 이날 잔금을 냈습니다. 잔금 납부. 잔금 납부와 동시에 소유권 변동이 일어납니다. 낙찰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남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낙찰자가 이 물건을 이제 사용하고 관리 또는 뭐 개발하고 뭐 임대 사업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한 대로 이 물건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낙찰을 받은 거죠. 이날 가서, 법원 가서. 그런데 이 물건에 누군가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누군가가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점유하겠습니까? 전 주인, 전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 주인의 동의를 받고 점유하고 있는 뭐 가족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친구도 될 수 있습니다. 또는 보증금과 월세를 받은 세입자일 수도 있고 또는 주택 같은 경우는 전세입자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점유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점유를 정상적으로 정당하게 소유권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점유를 없애고 이 과거의 점유를 없애고 소유자에게 점유가 가야 됩니다. 우린 그걸 명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명도를 하기 위해서 이 점유의 개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짚어보고 우리가 학습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점유권의 이해라고 해서 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점유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점유권의 정의. 점유권이 무엇이냐? 점유권. 아주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명확한 정의를 한번 살펴보고 우리가 입장을 바꿔서 즉 점유권의 분쟁의 관계자인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 다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건의 한 종류로, 물건에 대한 권리의 한 종류로서 어떤 물건을, 부동산을 사실상 지배함으로써 성립하는 권리다. 지배하면 생기는 권리입니다. 지배하면 생기는 권리. 민법 192조 한번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이 점유권에 대한 내용은 민법 192조에서 209조 사이에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은 양이니까 한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을 여기서 읽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어려운 내용이 아니니까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가실 겁니다. 저는 맥을 짚어주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유권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점유권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뭐냐, 이 소유권, 전세권, 뭐 유치권, 지상권, 임차권 뭐 이런 것들이 생기기 전에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게 저는 점유권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거는 뭐 어떤 학자의 얘기가 아니라 저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1만 년 정도 전에 우리 사람들이 거주했던 건 주로 동굴이나 움막입니다. 그때 특히 동굴, 자연적으로 발생돼 만들어진 동굴은 뭐 산, 중턱 이런 데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동굴에 소유권이 있습니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먼저 발견해서 그것을 점유하고 사실상의 지배를 하면 자기 것입니다. 점유는 아주 오래된 권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점유권에 대해서는 좀 막연한 추상적인 개념 때문에 완벽하게 이해를 못하고 그냥 추상적으로 막연하게 생각하고만 있는데, 사실은 점유권은 굉장히 강력하면서도 오래된 권리입니다. 그 점유권으로부터 해서 다른 권리들이 비롯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점유해서 동굴에서 살다 보면 그 동굴은 자기 것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지배를 하고 사용을 했던 거죠. 즉 소유권이라는 것도 점유를 하면서 발생한 거죠. 갑자기 왜 옛날 얘기를 하느냐? 근데 지금 그 점유권이라는 게 그때부터 이어져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자, 길 가다가 아무도 주인이 없는 물건을 내가 주었습니다. 무주물을 주우면 그 주운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죠.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인이 없는 땅이 없습니다. 만약에 등기부등본에 주인이 없는 걸로 되어 있다면 그것은 국가 땅이니까 이제 부동산에는 뭐 그렇게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뭐 물건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적용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좀 더 이제 이해하기 쉽게 하나를 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자면, 자, 화면에 보이는 이 노트북이 있습니다. 자, 이 노트북은 제가 이 강의를 위해서 촬영할 때 쓰기 위해서 가져온 저의 노트북입니다. 저의 노트북. 자, 여러분들은 이 점유권과 관련된 분쟁이 있어서 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강의를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은 내 것이니 이것이 내 것이니 네 것이니 싸우는 어떤 물건이 있으면 점유를 주장하는 A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유권을 주장하는 B가 있습니다. 이 둘이 다툼이 있습니다. 이 물건은 내 것이요 하고 A와 B가 다투는 거죠. 둘이서 다퉈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디로 갑니까? 자, 법원으로 가겠죠. 법원에 요청을 합니다. 내 것인데 A는 내 것입니다. 또 B는 아닙니다. 내 것입니다. 누구 것인지 판단해 주십시오. 공정하게 판단할 제3자 법원으로 갑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공정하게 판단할 법원이라고 생각하고 제 얘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이 노트북은 저의 것입니다. 누구 것 같습니까? 만약에 제 거라고 주장하면, 자, 이 화면을 보는 또 다른 사람이 우리 스터디 채널에 이 노트북과 관련된 관계자 아니면 대표자, 자, 대표가 아니다. 그것은 이 강의 촬영을 위해서 내가 갖다 놓은 나의 물건이라고 주장할 겁니다. 즉, 저와 스터디 채널과 누가 주인이냐, 그걸 가지고 다투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누구 것 같습니까? 판단해 보십시오. 판단 못 하실 겁니다. 아는 정보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추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아, 지금 저 강사가 자기 앞에 노트북을 두고 수업을 하고 있고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저 강사 거겠지라고 여러분들은 추정할 수 있을 겁니다. 점유권은 점유한 자의 것으로 추정합니다. 나중에 민법을 보시면 그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경매에서 마주하게 되는 점유권 다툼입니다. 여러분들은 법원의 입장에서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저의 의견과 그리고 이 촬영장의 주인인 회사의 대표의 의견과 두 사람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의견을 듣기 전에는 감히 누구의 것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리기 어려우실 겁니다. 다만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것으로 추정은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경매로 낙찰받으면 여러분들은 낙찰자 입장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낙찰받았고 주인이 됐으니까 살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법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어떠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점유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낙찰자가 이제 소유자가 됐으니까 명확하게 등기부등본에 찍혀 있으니까 그 사람의 것일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점유라는 것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권리니까 현재 점유자의 권리를 추정하는 거죠.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법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만큼 점유권은 어느 강력한 권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낙찰자 입장에서는 그것을 깨야만 하는 권리죠.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그리고 법원의 입장에서 한번 꼭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노트북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법원의 입장에 대해서 제 얘기를 들어보라고 한 것입니다. 그것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점유의 종류에 보면 소유권에 기한 점유가 있을 겁니다. 주인이 점유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집에 산다. 당연히 소유권이 있으니까 점유할 수 있죠. 소유권이 기한 점유가 있고, 전세권에 기한 점유가 있을 겁니다. 우리 아파트 전세 계약해가지고 살면서 점유하는 거죠. 네, 전세권이라는 정당한 권리에 기한 점유. 그리고 임차권에 기한 점유. 장사를 하기 위해서 가게를 얻어서 월세를 주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점유를 하는 겁니다. 유치권에 기한 점유. 건물 공사를 했는데 공사 대금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대금을 줄 때까지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거죠. 유치권에 의한 점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무상 점유.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내 동생이 상가 건물 주인인데 오빠 힘드니까 들어가서 장사를 해. 월세 안 받을게.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서 점유를 할 수 있습니다. 무상 점유. 자, 무단 점유도 있습니다. 소유자의 동의 없이 내 마음대로 들어가서 무단 점유하는 거죠. 뭐 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경매 낙찰을 받아서 마주할 수 있는 뭐 점유권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지상권에 의한 점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물권의 점유는 점세권에 기한 점유와 유사하니까 제가 일단 요 6가지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더 세부적인 건 향후 수업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권리에 기한 점유가 있을 겁니다. 물론 무상 점유도 뭐 동의를 얻었으니까, 자, 무단 점유를 제외하고는 어느 정도 점유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어떤 권한을 가지고 점유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상태에 새로운 낙찰자, 자, 이 사람이 이제 새로운 소유자가 되겠죠. 소유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사람은 소유권자입니다. 이 소유권과 기존에 있던 이 점유자들, 이 점유단의 권리, 이 소유권과 이 기존 점유자의 권리가 충돌을 합니다. 충돌을 해서 과연 누가 점유한 것이 맞느냐? 이 사람의 얘기와 이 사람의 얘기 모두 다 들어보기 전에는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낙찰받고 그냥 찾아가서 문 열고 나가라.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물론 법원 현황조사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경우는 인도명령이라는 제도로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법원이. 자, 그것을 떠나서 낙찰받았다고 해서 내가 소유권자라고 해서 어떤 점유도 함부로 내 마음대로 없애버릴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은 이제 버리셔야 되고, 이 강의를 듣고 나서는 점유권에 대해서는 긴장해서 좀 더 정확하게 들여다보고 판단하셔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강하게 지금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점유권은 굉장히 중요한 권리입니다. 특히 경매에서는 이 점유권과 관련된 분쟁이 굉장히 큽니다. 제가 경매 물건을 분류했어서 여러 가지 분류를 했을 때 그 분쟁의 정도는 곧 점유권의 분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지분이나 뭐 기타 다른 뭐 법정 지상권, 유치권 다른 분쟁에 의한 그 경매 물건도 있겠지만 일단 점유권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이 가장 많습니다. 경매의 분쟁은 이 점유권의 분쟁입니다. 이 점유권. 그리고 이 점유권 분쟁이 심하면 심할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해결이 힘들면 힘들수록 싸게 낙찰받을 수 있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경매 이익은 이 점유권 분쟁에서 발생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낙찰자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낙찰받으면 소유자가 되니까.
그렇죠. 소유권이 기한 소유물 반환 청구. 낙찰을 받으면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소유권을 가지게 되면 강력한 물권적 청구권이 있습니다. 소유물 반환 청구권. 내가 주인이니까 내 물건을 돌려달라, 반환해달라고 요구하고 청구할 수 있는 강력한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권리를 깰 수 있는 그보다 앞선 권리는 있을 수 있죠. 선순위 세입자라든지. 나중에 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더 공부하고 권리 분석을 좀 더 심도 있게 들어가면 나올 얘기들이지만 소유권이라고 해서 모든 점유권을 다 깰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보겠습니다. 민법 213조 소유물 반환 청구권. 소유자는 낙찰받고 내가 주인이 되면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 자, 현재 과거 주인과 관련된 어떤 점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당연하죠. 주인이니까. 주인인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을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점유자가 권리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때, 어떤 권리? 전세권을 가지고 있거나 임차권이 있거나 대항력이 있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대항력이 있어야 됩니다. 대항력이 있는 이런 권리가 있거나 또는 유치권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는 거죠. 무단점유와 무산점유는 어떻습니까? 권리가 없죠? 권리 없습니다. 소유자의 반환 청구권을 넘어서는 깰 수 있는 권리 없습니다. 그리고 전 소유자 있겠죠. 전 소유자는 소유권이 어떻습니까? 이제 사라지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넘어갔습니다. 소유권이 없는 거죠. 그 사람은 그냥 단지 소유자의 동의가 없는 무상으로 그냥 점유하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이러한 소유물 반환 청구를 법원은 어떤 식으로 해결해 주느냐? 경매는 인도명령, 그리고 경매가 아닌 경우는 명도소송. 경매인 경우도 명도소송을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현황조사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현황조사서의 매각물권명세서와 현황조사서에 명확하게 나와 있는 점유자, 명확한 법원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점유자라면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인도명령으로 빨리 일주일 만에 결정해 줄게. 이 노트북이 주인이 제가 아니라 우리 이 경매 채널의 대표님 노트북이다 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이 강의를 본다면 어떻습니까? 저 노트북은 강사과 아닌데, 저 교수님과 아닌데,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 어떻습니까? 판단을 아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입니다. 법원은 누가 주인이고 저 점유자가 정당한 권한이 있는 점유자인지 아닌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복잡한 명도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인도명령을 결정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법원이 모르면 어떻습니까? 이 노트북 주인이 모르는 분들은 그 노트북 가지고 와봐, 주인인 증거 서류를 제출해봐, 노트북을 결제했던 카드 명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노트북 일련 번호에 대한 어떤 품질 보증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겠죠. 그것을 여러분 앞에, 즉 여러분이 법원이라면 여러분 앞에 입증하는 사람이 주인으로 여러분들은 손을 들어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어느 장소로 나한테 찾아와서 입증해봐. 자, 그런 우편물을 송달하고 찾아와라고 알리고, 그리고 만나서 그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명도소송입니다. 이것이 거의 한 6개월 이상, 정말 빠른 경우 저는 4개월 받고요. 길면 1년도 가고요. 예. 6개월 정도는 잡으셔야 될 겁니다. 그걸 거쳐야 된다는 거죠. 이걸 거쳐서 법원은 판단하는 겁니다. 이 점유가 누구한테 있는 것이 맞는지. 소유권자의
소유물 반환 청구권이 더 앞서는 건지, 기존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그 권한이 이거보다 더 앞선, 더 우선인 권리인 건지, 그것은 법원이 판단해 주는 것입니다. 인도명령은 이미 오픈되어 있는, 모두 알려져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 판단할 수 있는 거고, 그러한 근거와 자료가 없으면 다 와가지고 자료를 들고 내 앞에서 입증해라. 그것이 명도소송인 거죠. 점유권이란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일단 추정해버립니다. 왜? 모르니까. 이 소송을 거쳐야 되니까요. 그 정도로 강력한 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재밌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월세를 받는 어떤 오피스텔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내지 않아서 이제 임차인을 쫓아냈습니다. 뭐 소위 말해서 쫓아내고 이제 빈집이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입자를 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상한 사람이 내 오피스텔 집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 사람을 어떻게 내보내야 되겠습니까? 이 명도 소송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기는 내가 점유해서 살고 있는 것이다. 점유권은 나한테 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러나 법원의 입장에서는 모릅니다. 판단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노트북이 주인이 누구 건지 모르듯이 똑같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점유권은 무서운 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 대응하고 잘 판단해서 낙찰받고 나서 이 문제 때문에 힘들어지는 상황을 피해야 합니다. 인도명령의 대상자는 경매물권 인도명령의 대상자는 일전에 우리가 수업을 했던 내용입니다. 채무자, 소유자, 법원이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돈 빌려서 이 경매 사건이 진행됐고 전 주인이 누구다? 법원이 모르겠습니까? 법원은 알고 있습니다. 아니까 인도명령 해주는 겁니다.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 자, 임차인에 대한 조사도 했습니다. 현황조사서를 했고 권리신고를 받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아, 저 사람 임차인 대항력이 없다는 거. 알고 있으면 바로 인도명령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상점유자. 현황조사서 과정에서 드러난 점유하고 있는데 임차권이 없는 무상의 점유자다. 법원이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됩니다. 그리고 1, 2의 이들의 세대원들, 피고용인, 근친자, 특수관계인, 그리고 1, 2와 이 사람들과 공모하여 인도를 방해하고자 그 목적으로 점유를 한 자, 뭐 이런 것들을 입증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자, 점유권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경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경매의 관점에서 점유권을 바라보고 설명했기 때문에 그 법적인 그 법에 있는 그 점유권의 그 진정한 본질, 그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정확하게 다 설명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경매를 해야 되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점유의 관점, 어떤 것이냐,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이냐, 그것은 충분히 판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앞으로 계속해서 경매 지식과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하나하나 수업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뭐 관심이 있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업을 해 주십시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 강의를 시청하고 댓글을 달고 강의 요청을 해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준비해서 또 수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점유권에 대해서 수업을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클릭,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